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그의 성질로 들어가는 목차를 살펴볼게요. 대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단원, 지수와 로그, 소단원, 로그, 세부단원의 로그의 뜻과 성질. 세부단원의 로그의 뜻과 성질에는 우리가 몇 개의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2개의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그의 뜻, 이번에는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그의 뜻은 방정식의 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정식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그 방정식의 해를 로그라고 정의를 했죠.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a가 1이 아닌 양수이고 n이 양수일 때 우리는 a의 x제곱은 n, 이 방정식의 해가 한 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x를 기호로 로그 a의 n, a를 미수로 하는 n의 로그를 우리는 x라고 썼습니다. 그랬을 때 로그 기호 로그 a의 n을 쓴다는 것은 어떤 방정식과 또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될까요? 방정식은 a의 x제곱은 n,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은 밑은 a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배워야 될 로그의 성질은 방정식 a의 x제곱은 n의 해 입장입니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은 어떤 성질과 관련이 있을까요? 방정식에서 지수 x의 값이 로그니까 지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법칙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우리가 확장을 했고, 지수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지수 법칙은 a, b가 임의의 양의 실수였지만 지금은 1이 아닌 양의 실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mn은 실수가 됩니다. mn은 로그의 값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수 법칙은 4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로그의 성질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개가 아닌 지수 법칙보다 하나 적은 3가지입니다. 로그의 성질에는 지수 법칙보다 왜 하나가 적을지 생각해 보면서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로그로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0제곱을 했을 때 1이 되었죠. 이것을 로그로 바꾸면 0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 a를 미수로 하고 진수가 1이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a의 0제곱이 1이 된다는 사실을 로그로 바꿔 써주시면 0은 로그 a의 1, 즉 0은 a를 미수로 하는 1의 로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0이라고 하는 자리가 원래 x의 값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a의 로그 a의 1을 제곱하면 1이 되겠죠. 또 a의 1제곱을 하면 a가 되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의 밑을 a로 하고 진수도 a가 되면 1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네요. 즉 a의 1제곱해서 a가 됐다라는 식을 로그로 써주시면 1은 로그 a의 a, 1은 밑을 a로 하는 a의 로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이 x자리라고 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니까 1 대신에 대입하면 a의 로그 a의 a를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수 법칙을 하나하나 로그의 성질로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a의 m제곱을 했고 a의 n제곱을 했는데 그걸 곱했더니 a의 m 더하기 n이 됐다고 합니다. 자, 1번 내용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수 법칙을 로그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각각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방정식을 설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a의 m제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m이라는 걸 로그로 바꿔주고 싶으니까 진수를 설정해 놓을게요. 라지 m, 물론 양수겠죠. 그리고 a의 n제곱도 진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로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진수는 둘 다 양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 로그로 한번 써볼게요. 로그로 한번 써보면 m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의 입장에서 써주시면 로그 a의 라지 m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스몰 n은 로그 a를 가지고 진수 라지 n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의 m 더하기 n도 로그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진수가 필요합니다. 진수를 써주시면 결국은 A의 m제곱은 라지 m, A의 n제곱은 라지 n이니까 라지 m과 라지 n을 곱하면 A의 m 더하기 n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m과 n이 양수니까 곱한 것도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m 더하기 n의 값을 로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써주시면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 입장에서 써주시면 밑을 a로 하고 진수는 m과 n의 곱으로서 써주시면 m 더하기 n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m 더하기 n의 값은 로그 a의 m 곱하기 n이니까 로그 a의 m 곱하기 n이라고 써주시면 이것이 바로 스몰 m 더하기 스몰 n입니다. 그런데 스몰 m은 로그 a의 라지 m이었죠. 따라서 로그 a의 라지 m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n도 더하기 로그 a의 라지 n이 되겠죠. 결국 우리는 첫 번째 로그의 성질을 얻었어요. 이 사실은 스몰 m 더하기 스몰 n의 값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지수 법칙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따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a는 1이 아닌 양수고요. m과 n은 양수가 될 겁니다. 즉, 첫 번째 지수 법칙은 우리가 지금 정의한 대로 a의 스몰 m제곱은 라지 m, a의 스몰 n제곱은 라지 n이 됐으니까 이것을 로그로 바꿔주시면 다음과 같이 진수는 곱해지고 로그 길이는 더해지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로그를 보실 때 꼭 방정식을 함께 떠올리시고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로그의 성질로 바꿔서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a의 m제곱을 n제곱 했을 때 a의 mn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a의 m의 전체를 n제곱할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m 곱하기 n이다 이런 사실을 얻었죠. 그러면 우리는 a의 스몰 m제곱이 라지 m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스몰 m은 로그 a의 라지 m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a의 mn제곱을 갖다가 지수법칙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즉 a의 mn제곱을 진수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a의 스몰 m제곱이 라지 m이니까 진수는 라지 m의 n제곱이라고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을 로그로 바꿔서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요. 지수에 있는 스몰 mn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를 먼저 써주시고 밑은 a고 진수는 라지 m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mn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적어주시면 스몰 mn은 로그의 a의 라지 m에다가 n제곱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스몰 n은 그대로 두고 스몰 m만 로그로 바꿨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로그의 a의 라지 m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진수에 m의 n제곱, 그러니까 거듭제곱꼴의 모양이 있으면 이 n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곱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스몰 n을 바깥으로 곱해서 사용했으면 이 라지 m의 경우는 반드시 양수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m의 n제곱이 양수일 겁니다. m의 n제곱이 양수라고 해서 라지 m이 양수라는 생각은 거짓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제곱을 하면 분명히 4가 돼서 양수지만 m은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작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사용하시려면 이 안에 무조건 양수로 처리하겠다라는 절대값의 표시를 써주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런데 외우기가 조금 어려워서 절대값을 지금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그의 기호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방정식과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형을 하더라도 똑같이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은 방정식에서 온 거니까요. 어쨌든 m이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면 절대값을 빼고 기억하셔도 되겠죠.
결국 지수법칙의 A의 M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이랑 같다라는 지수법칙을 가지고 로그로 바꿔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A의 스몰 M제곱을 라지 M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리는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에 있는 지수, 즉 스몰 n은 바깥으로 곱해질 수 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n은 실수겠죠. 그리고 라지 m은 양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 밑을 곱했더니 지수가 그대로 있고 지수가 분배되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될 거는 지수들 위에서 연산이죠. 지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로그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밑이 달라서 지수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써요. 즉 밑이 달라서 로그의 성질로는 부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성질을 살펴볼게요. 자, 네 번째 성질을 보시면 A의 M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 A의 N제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A의 M 빼기 N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각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A의 스몰 M제곱은 라지 M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똑같이 A의 스몰 n제곱을 라지 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스몰 n은 로그의 뜻에 의해서 로그 밑을 A로 하는 n의 로그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바로 A의 M 빼기 n이에요. 이때 지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값이 있어야 돼요. 진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A의 스몰 m제곱이 라지 m, A의 스몰 n제곱이 라지 n이니까 그것을 나눴잖아요. 따라서 라지 m을 라지 n으로 나눠줬어 라는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 n이 둘 다 양수니까요. n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식을 로그로 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스몰 m에서 스몰 n을 뺀다라는 값의 지수값은 여기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를 밑으로 하고 진수는 라지 n분의 라지 m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스몰 m 빼기 스몰 n은 로그 A에 라지 n분의 라지 m을 나눠준 값이죠. 그런데 스몰 m과 스몰 n을 보시면 스몰 m은 로그 A의 라지 m이니까 로그 A의 라지 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m 빼기 스몰 n이니까 빼기죠. 로그 A의 라지 n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좌변은 아래에 있는 식에서 우변은 위에 있는 식에서 찾아서 사용한 거죠. 따라서 네 번째 성질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수법칙 네 번째에서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눈다라는 지수법칙을 로그로 바꿔주시면 진수는 나눠지고 그 다음에 로그는 빼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총 지수법칙으로부터 로그의 성질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